예, 요거하고 관련돼서는, 한 가지를 이제 더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미래이익 고통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이제 구분해서 그 이해를 이제 했을 겁니다. 예, 이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 관련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자,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와 내가 있어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둘 사이의 연결이 강한 경우가 있고요. 이 둘 사이의 연결이 뭐냐 하면은 약할 경우가 있습니다. 약할 경우. 예. 자,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가 있고, 약간 이제 뭐, 그냥 평범한 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형편이 안 좋아서 돈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2학년인 나가 있고요. 미래에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한 내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금을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뭐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모은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렇게 모으는 사람, 저축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축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미래에 내가 졸업할 것이다. 혹은 미래에 나는 반드시 졸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연결이 좀 이 연결이 좀 강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강하기 때문에 뭐예요? 강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저축한 돈을, 야, 그냥 써. 뭐, 어? 졸업하지 않았지. 뭐, 졸업할 때 뭐 죽을지. 어떻게 하노? 그냥 뭐,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저축한 돈을 써버리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나와 미래 나 사이의 연결이 좀 약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 나도 나다. 미래 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런 소속감을, 일종의 정체감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지금 현재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예,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죽음 문제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시간 관련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time relative interest죠. 그러니까 시간 관련 이익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급성 치매에 걸려가지고, 여기 이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을 수는 있는데, 그런 치매가 있다고 합시다. 일단은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나아서 그냥 하여튼 뭐 죽을 때까지는 편안하게는 살 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치료를 안 받으면 그냥 죽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면 당신은 치료를 받고 나서, 비록 나라는 정체감을 거의 가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치료를 안 받고 그냥 곧바로 죽는 방법도 있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 치료 안 받을래? 나는 그냥 죽는 쪽으로 갈래. 뭐 어차피 치매인데. 자, 요렇게 생각할 때는 뭐예요? 요 사람은 요 지금의 나와 요 미래의 치매 치료를 받고 나서의 나 사이에 연결성을 거의 못 느낀다는 거죠. 연결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 아니, 그건 간단하잖아요. 왜냐하면 치매에 걸려서 치료를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나와 같은 정체감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머리에서 소멸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이렇게 뭐 기억력이 사라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 어차피 내가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나라는 것이 없지 않냐. 내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연결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꼭 치료를 안 받고 죽는 쪽으로 그냥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시간 관련 이익, time relative interest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이익과 미래 고통을 따질 때 바로 이런 시간 관련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 시간 관련 이익,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 관련해서 특히 미래 이익과 고통을 따질 때는 이 시간 관련 이익을, 한 번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죽음에 대한 이런 논의들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왜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죽음이 뭐 한편으로는 이익이 된다. 또 미래에 이익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개념적인 정리죠. 설명이고 해명인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자살과 안락사, 의사조력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허용이 된다, 도덕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논증과 분명히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도와 예견의 구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의도와 예견은 요거는 결국은 이제 사례를 하나 봐야 되는데 요 사례를 보면은 딱 시간이 맞을 것 같네요.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예하고 거의 이제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 그 이제 고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진통제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진통제 일반적인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해라면 안 되지. 고통 경감. 고통 경감인데, 고통 경감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부작용으로서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진통제의 부작용으로서의 죽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진통제는 어차피 이제 그 효과가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효과가 다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진통제의 효과가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더 나빠진다, worse. 더 나빠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특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라는 것을 환자 스스로가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자, 이럴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경우에 자, 의사가 진통제를 처방한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 경감을 위해서 처방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은 진통제의 부작용으로서의 죽음이 초래가 됩니다. 되는데 뭐냐면은 이 부작용이 만약에 초래되지 않고 진통제를 맞고 나서 이제 진통제의 효과가 다 떨어지면은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더 나빠지는 상태를 환자가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다 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과연 의사가 죽음을 의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의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가 진통제의 부작용으로서 죽음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예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가 이것을 예견했다고 해서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의도했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의도와 예견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